유승민 정국이 1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의원총회가 내린 사퇴 권고라는 결정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배신의 정치 이후 언급 계속해서 사퇴 압박은 계속 이어졌죠. 결국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유 원내대표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지켜왔는지에 대한 그의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나와 있죠.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그동안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콕 찍어서 원내 사령탑도,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지명하면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또 이른바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친박계는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면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숱한 이 사퇴 압박 속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 왔습니다. 왜? 그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친박 계열에 가세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할 말은 하겠다는 조건으로 비서실장직을 수락했었습니다. 이후에도 주군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 정치적 동지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또 박근혜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할 말은 하는 유 원내대표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원칙과 원칙이 충돌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원칙,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향하는 바로 그 원칙은 결국 극한의 대척점에서 충돌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의 압박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보수,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 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따뜻한 보수. 지금 기자회견에서 보셨다시피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바로 이 따뜻한 보수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사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꿈꾸는 보수, 바로 이 따뜻한 보수를 실천하지 못해 아쉽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 유 원내대표, 지난 4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하기 좀 어려웠던 파격적인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그 관계가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그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강조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퇴하지 않고 의원총회 뜻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으로 결국 박 대통령과는 끝까지 원칙 대 원칙으로 맞서며 사퇴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에 오는 길에 지난 16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녁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유승민 정국은 사퇴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누리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후 포스트 유승민. 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지 최영주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새누리당의 당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또 새로운 원내사령탑은 누가 되느냐,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되느냐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이를 계기로 당청 관계 주도권이 청와대로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 역시 친박으로 기울 것이라는 평가가 높은데요. 친박이 소수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힘이 당내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인 친박의 주도권은 불안한 외줄타기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에서 친박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공천권을 친박이 많이 우세하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건 아니냐. 근데 과거에 당 지도부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천을 하고 그걸 행사하던 것과는 지금은 정치 지형이 상당히 변했다라는 거죠.
새누리당 당원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공석일 경우 일주일 안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당내에서는 합의 추대 분위기가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유 원내대표의 퇴진을 놓고 2주간 친박과 비박계가 갈라서 대립한 만큼 적임자를 찾아 의원들과 합의를 통해 추대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박계는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의도대로 친박 원내지도부로 꾸려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친박과 비박계에서도 서로 밀고 있는 원내대표 후보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와 지난 2월 경선 당시에 맞붙었던 이주영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 비박 진영에서는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 원내대표의 경선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후임 원내대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출신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TK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주호영 대구 수성을 의원이죠. 주호영 의원도 후임 원내대표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비박계지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역임한 데다 협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친박과 비박 간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 선출에도 양 진영이 또 다른 경쟁을 펼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혁적 이미지로 평가를 받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청 간 분란에 대한 실망감, 청와대에 휘둘리는 여당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중도개혁 성향의 유 원내대표가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특히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아마도 9월, 10월 달에 총선과 관련된 공천권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을 때 김무성 지도체제와 이번에는 청와대가 각을 지르게 되는 그런 제2의 이러한 그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이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지금 훼손된 그 리더십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라는 문제. 더 나아가서 관심 있는 것은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과연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 거냐도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뭐 중립 성향이냐 아니면 비박 성향으로 오기는 힘든 구조로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뭐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친박 성향 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비주류의 비박의 대표와 친박의 원내대표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의 숙제로 남는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결국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기파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 내년 총선을 위한 새누리당의 명운이 달려있는 상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